안녕하세요. 정혜래가업승계연구소 박정근입니다. 과거 제가 법인 운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고려해서 부동산 및 세무의 상식을 좀 넓혀가고 더불어 조세심판 등의 판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대표님들의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무 관련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히 뭘 얘기하는지 좀 약간 혼동되는 그런 기초적인 용어와 의미,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과제는 실질과세,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리가 흔히들 물납, 분납 얘기하는데 어떤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상속세의 물납은 어떤지,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는 뭐가 다른지, 무슨 뜻인지, 가산세와 가산금 차이, 또 납세자, 2차 납세자, 연대 납세 의무자 이런 것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세 불복, 이의 신청의 절차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질과세를 한번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실질과세, 그 다음에 15조에 신의성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앞선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선의와 악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명의, 형식, 명칭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납세 의무자를 정할 때도 그렇고 납세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신의성실 제15조에 있는데 민법에도 민법 전체 한 1100조 정도 되는 그 민법의 2조에 신의성실 조항이 앞에 딱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신의성실. 여기도 보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묻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그럴 때 우린 상식에 맞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과 관련해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나오고요. 그다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의 종류도 참 많죠. 그 중에서 국세하고 지방세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볼까요? 국세는 우리 법인의 법인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 종부세죠. 이런 것들이 국세입니다. 대부분 큰 거는 다 국세고요. 나머지 지방세는 우리가 어떤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나오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뭐 이런 것들이 지방세입니다. 물납과 분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납은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뒤에서 잠깐 자세히 한번 보고요. 재산세는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재산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겠다, 물납하겠다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또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땅으로 내가 재산세를 납부하겠다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분납은 네 가지 세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각 세목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50만 원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 아마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도 인상되고 또 공정비율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아마 부담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납부할 세액의 250만 원만 넘어가도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 물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이 좀 부족할 경우에 대신 재산으로 상속받은 재산 물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납의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전증여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또 비상장 주식은 빼고입니다. 이게 잘 안 팔리니까요. 시가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동산과 유가증권, 전체 총액 중에서 좀 비교적 이렇게 기준시가라든지 평가가 용이한 재산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또 하나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전체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또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납부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빼놓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거를 먼저 내라, 그런 뜻입니다. 밑에 내용도 보면 금융재산이 있는데, 그래서 뭐 현금이 있는데 나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납세 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 이하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척기간이라는 걸 보면, 제척기간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세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설령 조금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미 징수하거나 통지서를 보냈거나 과세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국세청에서 도축장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고 5년 10년 동안 그대로 지나가면 그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서 받아놓고 10년 동안 국세청에서 연락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국세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이든 국세든 공무원들이 손으로 써서 통지서를 편지로 보내지 않는 이상 전산으로 자동 출력하는 한 아마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척기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요한 건 저희들한테 주로 이제 많이 해당되는 것들은 증여세와 부담부증의 양도세일 텐데요. 부담부증의 양도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할 때 만약에 그 중에 대출금이 한 50% 끼어 있었다, 은행 대출금이, 그러면은 그 50%에 대해서 대출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 차액 순수하게 증여하는 금액 50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자녀분이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내시는 거고 증여세는 아드님이 내시는 겁니다, 자녀분이. 자, 그런데 이게 그 제척기간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혹시 놓쳐서, 내지는 우리가 어떤 약간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도 피해갈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 15년입니다. 우선은. 좀 약간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5년.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하거나 신고를 안 하거나 누락했거나 허위로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15년 동안. 그리고 기타의 경우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이죠. 근데 약간 좀 나쁜 행위다 그러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아끼려고 내지는 뭐 좀 부정한 생각으로 10년, 15년을 이걸 참고 견딘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직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낫겠죠. 또 밑에 부동산 및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하면 10년 동안은 잠 잘 못 잔다는 뜻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7조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가산세와 가산금을 평소에 저희들이 사실 좀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가산세 볼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제 신고 불성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중에서 단순하게 뭐 계산착오라든지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적게 내거나
많이 국세 환급, 그 고용 지원 관련해서 국세 환급 많이 받으시죠. 세금을 좀 작게 내거나 또 환급을 좀 많이 받거나 이럴 경우에 단순 사고라면 10% 가산세 물립니다. 일반적으로는 20%입니다. 무신고. 그런데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든지 부정한 행위로 의미로 과소했다든지 또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많이 받아갔다든지 이러면 납부세액의 40%입니다. 가산세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로 만분의 3씩 계속 붙습니다. 지방세는 그나마 75% 한도가 있는데 국세는 한도도 없습니다. 가산금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가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를 먼저 물리고요. 중가산금은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매달, 매월 최대 60개월 동안 만분의 75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요거 75는 2020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국세청에서 좀 내려줬습니다. 부담이 과도하다고 125에서 75로 좀 깎아준 겁니다. 이 가산세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다. 이런데 우리가 막 기간 맞춰서 신고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인정해 줍니다. 또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가산세를 100% 물리는 게 아니라 기한이 지났지만 신고를 1개월 이내 할 때, 뭐 6개월 이내 할 때 빨리빨리 다시 하면 또 깎아줍니다. 그래서 10%, 20%, 50%씩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한번 살펴볼까요? 2차 납세자는 주된 납세자가 만약에 돈을 납부를 안 한다. 이러면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어서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 부과된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청산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아 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체납세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무한책임사원 당연히 있겠죠. 또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이런 분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업의 양수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제외.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이제 양도한 사람이 내면 되는 거고 사업의 양수인, 법인을 예를 들어서 인수했다. 근데 거기에 체납세액이 있다. 그러면 인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연대납세 의무자는 아시다시피 수인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공유물 같은 경우에. 또 납세 의무의 승계, 법인을 합병하면 합병된 법인이 각 법인에 있었던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또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체납세액이 좀 있다. 그러면 상속인이 그걸 다 받아서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세금이 더 크다. 그러면 상속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조세 불복, 이의신청이겠죠. 과세된 내용이 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내지는 우리의 권리의 이익을 침해당했다라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하거나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고 9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이라든지 지방국세청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의사항입니다. 나 이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장하고 싸우기 싫다. 난 바로 심사 청구하겠다. 그러면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 또는 조사심판원에 심판 청구, 감사원에 심사 청구, 일종의 2심인데 2심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해달라 여기는 안 됩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도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지방세일 경우에는 앞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세는 최소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절차는 걸쳐야 됩니다. 이렇게 불복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동안에 그동안 이미 과세된 통지서가 있다면 있겠죠. 그거에 어떤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하는 동안에는 집행정지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 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걸 공매 처분하는 건 잠깐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나 지방세는 30일까지만
보류할 수 있고요. 국세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기간에는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세법을 강의하는 교수는 아니지만 제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이 정도의 세무 상식은 좀 알면 좋겠다, 이런 간략한 내용들, 또 이게 혼동되는 개념들, 법인 운영하면서 필요한 업무상에 필요한 어떤 이해, 정보, 지식, 이런 것들만 추려서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과 세무상식 관련해서 대표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만한 정보와 판례들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이어지는 강좌도 빠뜨리지 않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지나간 강좌 중에 연관 있는 강좌는 위에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같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